미용실 사장 김영숙의 이야기. 1장. 평온한 일상. 이른 아침 7시, 김영숙 58세은 어김없이 미용실 문을 열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었다. 영숙이네 미용실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어머, 영숙이 벌써 나왔네. 건너편 슈퍼마켓을 여는 김 사장이 손을 흔들었다.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이 동네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용실 안을 정리하며 영숙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20대 시절 처음 미용실을 열던 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옆에는 지연이와 준호가 어렸을 때 미용실에서 놀던 모습들이 있었다. 영숙아, 오늘도 예쁘게 해줘. 첫 번째 손님인 정순자 씨 65세가 들어왔다. 20년 넘게 다닌 단골이었다. 어머, 순자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우리 손자가 드디어 취업했다고 하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파마 좀 해주려고. 영숙은 기쁜 마음으로 순자 씨를 의자에 앉혔다. 하지만 머리를 감기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요즘 들어 자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손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후 6시 30분. 큰딸 지연 34세의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또 늦게까지 일하셨죠? 뭘 이 정도야 뭐. 내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핸드크림 발라드릴게요. 그때 아들 준호 31세가 방에서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을 보니 또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누나 왔구나. 엄마, 저녁 뭐예요? 준호야, 너 오늘 이력서는 냈니? 아, 그거. 내일 낼게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또 준호는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준비생 신세였다.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 11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영숙은 홀로 침실에서 손목을 주무르며 진통제를 꺼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의장. 갈등의 씨앗. 일주일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영숙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용실을 정리하려고 해. 네. 지연이 노트북을 덮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용실 문 닫고 건물도 팔 생각이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일궈오신 터전인데. 왜 갑자기요?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손님들도 많고 수입도 꾸준한데요.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오, 진짜요? 그럼 그 돈으로 저 치킨집 차려줄 수 있어요? 뭐라고?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요즘 치킨 장사가 괜찮다던데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그리고 나도 독립해야죠. 독립? 너가? 취업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독립? 누나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너 지금까지 뭘 제대로 해본 게 있어? 온라인 쇼핑몰 한 달 만에 접고 학원도 3개월 만에 망했잖아. 그건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경험? 지금도 경험 없기는 마찬가지잖아. 두 남매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해, 둘 다. 엄마, 저는 절대 반대예요. 미용실은 엄마 인생 그 자체잖아요. 누나는 왜 엄마 결정을 존중 안 해요? 준호가 반박했다. 너는 그냥 엄마 돈만 노리는 거 아니야? 영숙은 두 자녀의 싸움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미용실을 정리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3장. 숨겨진 병.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진통제를 먹었다. 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다. 손목 터널증 후군 진단. 초기 단계이지만 신경 압박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함.
수술 후 최소 3개월간은 무리한 활동 금지.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30년 동안 같은 자세로 일하시느라 생긴 거예요.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다.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영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며 소문을 물었다. 영수가 미용실 문 닫는다는 소문이 진짜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목 통증 때문에 가위질하는 손이 자꾸 떨렸다. 손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오랜 단골인 박 원장 피부과 의사, 60대 초반이 찾아왔다. 영숙 씨, 정말 미용실 정리하실 거예요? 원장님도 들으셨구나.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박 원장의 예리한 눈빛에 영숙은 당황했다. 사실 손목 터널증 혹은 진단을 받았어요. 아, 역시 그렇군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죠? 네. 걱정 끼치기 싫어서 가족들에게는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용실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쌓아온 영숙 씨의 인생 기록이고 이 동네 사람들의 추억이기도 해요. 박 원장의 말에 영숙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장. 첫 번째 충돌. 다음 주말 가족회의가 열렸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역시 미용실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연이 즉시 반발했다. 엄마,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다. 미용실 팔면 그 돈으로 저 치킨집 차려줄 수 있잖아요. 또 치킨집 얘기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안 돼?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너 장사가 뭔지나 알아? 그리고 엄마 돈으로 하는 거면서. 나도 독립하려고 하는 건데. 독립? 웃기지 마. 너한테는 쉬운 거지. 엄마 돈으로 하는 거니까.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누나는 정말 너무해. 사실이잖아. 너 지금까지 뭘 제대로 해본 게 있다고.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런 말 벌써 몇 번째야? 영숙은 두 자녀의 끝나지 않는 갈등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었다. 5장. 외부의 시선. 다음 날 미용실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문은 벌써 동네 전체로 퍼진 상태였다. 영수가 미용실 문 닫는다는 소문이 진짜야? 30년 동안 여기서만 머리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새로운 미용실 적응하기 어려워. 손님들의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니 영숙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영수가 나도 소문 들었어. 정말 미용실 접을 거야? 김순희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순희 씨도 들으셨구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몸이 아픈 거야? 영숙은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냥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손목 통증 때문에 가위질하는 손이 자꾸 떨렸다. 점심시간쯤 박 원장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고요. 박 원장이 가고 난 후 영숙은 혼자 미용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저녁에 집에 돌아온 영숙은 박 원장의 말을 계속 곱씹어 봤다. 정말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6장. 갈등의 절정.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손목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낮에 일할 때도 자주 손이 떨렸다. 목요일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또다시 미용실 얘기가 나왔다. 엄마, 미용실 얘기 진짜 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 결정이잖아. 준호가 끼어들었다. 너는 엄마 걱정이 아니라 치킨집 걱정이겠지? 나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엄마 생각? 웃기지 마.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영숙이 말렸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와 준호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오직 미용실 하나로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정말 이유가 뭐예요? 준호도 진지하게 물었다. 영숙은 두 자녀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은 바로 그때 영숙의 손목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아!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목을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엄마. 지연이와 준호가 동시에 달려왔다. 손목이 너무 아파. 엄마, 병원 가야겠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영숙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그냥 잠깐 그런 거야. 괜찮을 리 없어요. 혹시 전부터 아팠어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은 손목 터널증 후군이야. 뭐라고?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몇 달 전부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서 수술 받으라고 했어. 그럼 미용실을 정리하려고 한 이유가. 그래. 수술 받으면 최소 3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 고민하셨어요? 너희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엄마.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다. 7장. 편지와 고백. 수술을 이틀 앞둔 일요일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지연이와 준호에게.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먼저 미안하다. 몇 달 동안 아픈 걸 숨기고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지연아, 너는 정말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딸이야.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엄마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너 자신의 행복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준호야, 너에게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다그쳤나? 실패도 경험이더라. 치킨집이든 뭐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봐. 엄마가 진짜 지켜온 건 미용실 건물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어. 서로 아끼고 걱정해주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들. 수술 잘 받고 돌아올게. 그동안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라.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난 지연이와 준호는 식탁 위에 편지를 읽었다. 읽는 동안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지연이 울먹이며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다. 괜찮다.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엄마, 수술하고 나면 미용실 정말 다시 하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지연이는 주말에 와서 도와주고 준호는 온라인 홍보 같은 걸 도와주면 어떨까?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저도 주말마다 와서 미용실 일 배울게요. 지연도 의욕을 보였다. 그렇게 수술 전날 밤 세 사람은 서로 안으며 울고 웃었다. 8장. 화해와 결말. 월요일 오전 영숙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2-3개월만 잘 관리하시면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회복 기간 동안 지연이는 회사 일을 조정해가며 어머니를 돌봤다. 그리고 미용실 일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진짜 어려워요. 30년 해도 매번 다르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준호는 치킨집 계획을 접고 대신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시장 조사부터 했다. 엄마, 미용실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SNS 홍보도 해드릴게요. 3개월 후 드디어 미용실을 재개장하는 날이 왔다. 가족 3명이 함께 미용실 앞에 섰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완전히 나았어. 영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용실 문을 열었다. 손목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엄마, 간판 불 켜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따뜻한 불빛이 영숙이네 미용실 간판을 비쳤다. 30년 전과 똑같은 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정순자 씨가 들어왔다. 어머,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순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숙은 예전처럼 능숙하게 순자 씨를 의자에 앉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연이가 옆에서 수건을 준비해주고 준호는 예약 시스템을 관리했다. 어머, 지연이도 미용실 일 배우는구나. 네, 주말마다 와서 엄마 도와드려요. 오후에는 박 원장도 찾아왔다. 영숙 씨,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네요. 네, 덕분에 잘 나았어요. 그때 조언해 주신 대로 가족들과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미용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도와주거든요. 이제는 우리 가족 미용실이에요. 저녁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이 미용실에서 뒷정리를 했다. 엄마, 오늘 첫날인데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지연이가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 예약이 벌써 3건이나 들어왔어요. 준호가 신나게 보고했다. 영숙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고맙다. 모려 당연한 거죠.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지연이 감회 깊게 말했다. 맞아.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 엄마, 앞으로 미용실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야. 이름은 그대로 두자. 영숙이네 미용실이라는 이름에는 30년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우리 가족 모두의 이야기가 함께 흘러가는 거야. 몇 달 후 미용실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갔다. 지연이는 주말마다 와서 미용 기술을 배웠고 준호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새로운 젊은 손님들도 많이 유치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이 미용실에서 차를 마시며 일주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저 미용사 자격증도 따볼까요? 정말?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온라인 마케팅도 좋지만 실제 기술도 배우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미용사가 되는 거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이 미용실 앞에서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 전에 처음 이 간판을 달던 날이 생각나네. 영숙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그때는 혼자셨죠? 지연이 물었다. 그래. 사실상 혼자였지.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준호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맞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간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숙이네 미용실이라는 글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영숙 혼자의 미용실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미용실이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지연이 물었다. 물론이지. 이제 이 미용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그럼 내일도 힘내자. 영숙이 힘차게 말했다. 네. 지연이와 준호가 동시에 대답했다. 미용실의 불빛이 꺼지고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하니까. 영숙은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정말 다행이다. 미용실을 포기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손목은 이제 전혀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프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났다. 혼자 일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년 후 미용실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3세대가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지연이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약한 김민정이에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다.
와, 정말 가족분들이 함께 하시는구나. SNS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손님을 맞으며 일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조화로웠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이 미용실 앞에서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몇 달 전에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엄마,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영숙이 두 자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로 미용실 재개장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손목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미용실도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위안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다. 미용실은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지연이는 정식 미용사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일했고 준호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동시에 여러 미용실의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도 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미용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미용실 얘기가 지역 신문에 실린대요. 정말? 네. 3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용실 이런 제목으로요. 벌써 충분히 유명한데? 영숙이 웃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으며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다. 30년 전 홀로 시작한 작은 미용실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터전이 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이 미용실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다.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문득 물었다. 몇 년? 영원히 함께 해야지.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물론이야. 이제 이 미용실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야.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지. 와, 그럼 정말 가문의 미용실이 되는 거네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갈등과 오해로 가득했던 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화목하게 웃고 있었다. 그럼 내일도 힘내자. 영숙이 힘차게 말했다. 네. 지연이와 준호가 동시에 대답했다. 미용실의 불빛이 꺼지고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김영숙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영숙이네 미용실이라는 간판 아래서 30년의 역사와 새로운 희망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몇 년 후, 이 미용실은 지역의 명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지연이나 준호가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할머니가 혼자 시작한 작은 미용실이 어떻게 가족 모두의 보금자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훗날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